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책 여기 요 책이 있죠. 요 책. 예. 자, 기초 인문 다지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딱 중간에 표시해야 됩니다. 중간에 앞에는 개론이고요. 뒷부분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는 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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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폈습니까? 자, 민법 총칙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민법 총칙인데 일단 우리 판서 노트 있죠. 필기 노트. 필기 노트. 자, 거기에 2페이지 펴놓으시고 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거기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피시고 자, 이제 민법 총칙에서 자,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 자, 일단은 민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민법. 요 민자가 백선 민자에다가 법법자입니다. 법법자. 민법. 민법은 뭐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법이 민법입니다. 아시겠죠? 백선 민자에다가 법법자니까. 자,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법인데 이걸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간의 다툼이 생기면 민법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자,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일 먼저 민법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 민법 총칙.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파트가 4가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자, 첫 번째 이렇게 읽어봅시다. 두 번째가 이제 물권법. 세 번째가 채권법. 네 번째가 이제 친족 상속법. 자, 이렇게지. 이렇게 4가지 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민법은 4가지 편으로 되어 있다. 민법은 법조문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118조가 있습니다. 1118조가 있고. 자, 1편 민법 총칙, 2편이 물권법, 3편이 채권법, 4편이 친족 상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요. 자, 여기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택가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거 다 배우고요. 물건, 그다음에 종류, 부동산과 동산, 그다음에 종물과 주물과 종물 이런 것도 다 배웁니다. 근데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 시험 범위는 몇 조부터입니까? 103조부터 이게 이제 사회질서 위반이랍니다. 자, 103조부터 154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 내용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가 나온다는 거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가면은 물권법.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뭡니까? 민법 총칙을 배웠습니다. 2학년 때 물권법, 3학년 때 채권법, 4학년 때 친족상속법.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은 뭡니까? 2달에 조집봅니다. 그럼 처음 들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죠. 천재죠. 바로 고시 준비하러 가야 돼요. 아시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처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권법은 자, 요게 물권법은 전 범위가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권을 제외한다 이렇게 딱 됐어요. 질권 제외. 자, 질권을 제외한다. 질권은 뭡니까? 질권. 자, 쉽게 얘기해서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들어봤어요? 자, 우리 학원 오다 보면은 돌다 보면은 전당포라고 보입니다. 네? 전당포. 이 전당포는요 경찰서 주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왜? 전당포. 자, 우리가 이제 그 금방이 틀렸다. 그럼 어디 갑니까? 금방에서 뭐 도둑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지고 어디 갑니까? 전당포에 맡기러 가거든. 무슨 말이죠? 영화도 안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포 가면은 이제 뭡니까 주민등록증 내놓고 하려고 이제 뭡니까 다 확인해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에 뭡니까 그런 뭡니까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거는 뭐야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요거 반대 개념이 뭐예요? 부동산 아닙니까? 동산이 움직일 동안 아닙니까? 맞죠? 예, 뭐 한자 목걸이입니다. 한자 목걸이요. 알죠? 자, 그래서 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것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부동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과 토지, 토지와 건물. 맞아요? 토지와 건물은 뭡니까? 부동산이라고. 동산은 움직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동산의 반지나 목걸이에 뭐합니까? 돈, 그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 전당포. 아시겠죠? 돈을 안 주면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전당포주가 가져갑니다. 전당포주가.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뭘 거래합니까? 동산 거래합니까? 부동산 거래합니까? 부동산 거래하기 때문에 이거 시험 범위 제외라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시험이 안 나요. 알겠습니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권법에서 14문제 내지 많이 나올 때 17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 그래서 이제 물권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법은요. 전범위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뭐만? 계약법만 계약에 관한 법만 시험 범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뭘 중요합니까? 매매, 교환,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해 주잖아. 임대차 이런 거 중요해 주잖아요. 맞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 등을 뭡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라고? 계약입니다. 계약.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법만 시험 범위인데 계약법 총론하고요. 총론하고 계약법 총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요것들이 뭡니까? 무슨 범위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몇 문제 나온다? 10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자격증 땄다. 그럼 뭘 거래한다 그랬습니까? 부동산 거래하죠. 그 상속관계, 친족관계 몇 천이고 이런 거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이건 제외라고요. 친족 상속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민사특별법이 들어갑니다. 민사특별법 들어갑니다. 자, 민사특별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뭐 합니까? 가서 서울에 없어요? 울산에 있습니까? 자, 서울에 갔단 말이야. 공부 잘해가지고. 그러면 그 애 앞으로 뭡니까?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요. 맞죠? 그럼 뭐가 생긴다? 대항력을 받아요. 그러면 뭐까지 받습니까? 확정일자까지 받거든. 그러면 뭐까지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뭐라 계산도라 그러거든. 자, 그래서 이제 민사특별법에서는 첫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성입니다. 그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야. 그러면 목적물이 경매가 넘어가든 다른 사람이 넘어가든 하더라도 내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보증금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건 누굴 보호하는 겁니까?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자까지 받으면 자, 동사무소 가면은 무슨 일자까지 받습니까? 확정일자까지 받죠. 그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 날짜에 따라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단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뭐라고? 특별법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자,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들어는 봤죠?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누가 만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누군지 알죠? 네, 그래서
자, 그분이 이제 뭐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면은 그때 보니까 뭐예요? 주택은 보호가 되는데 상가는 보호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약자인데, 경제적 약자인데. 그래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은 사건입니다. 사가 뭔데요? 사업자 등록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건물을 인도받아라 이 말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런 데다가 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권리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권리금 규정. 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어떤 내용일까요? 권리금. 자, 여러분이 상가를 했는데 사업을 해가 잘 되니까 집주인이 쫓아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월 차임을 연체를 하지 않으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계약. 내가 말이 좀 빨랐습니까? 다시 할게요.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갱신이 뭐예요? 다시 하자. 그냥 계속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갱신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갱신 요구권인데 몇 년이냐? 옛날에 이게 5년이었는데 요게 몇 년을 바뀌었다? 10년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난 다음에 요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7년은 나왔거든. 7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시험 지문에.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10년. 10년 동안 할 수 있으면서 또 나갈 때는 뭐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 권리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야. 됐어요? 권리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법에.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 계약의 내용이 자, 어떤 거냐면은 임차인이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은 그러면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 일명 다시 얘기하면은 이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임차인 보호하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안 좋아졌어? 임대인은 이제 안 좋아질 거예요. 예?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작할 때 요거부터 해요. 나중에 특별법 할 때, 특별법 할 때 요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가담법 이렇게 합니다. 쉽게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행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건물이 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여기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은행.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설정자입니다. 설정해 줬으니까. 일명 뭐예요? 채무자. 자, 채권자는 누가 합니까? 저당권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안 했다? 해줬단 말이야. 자, 그래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규민 넣잖아. 맞죠? 규민 넣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게 해놓다고? 가등기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가등기 한 이유가 뭐예요? 본등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등기가 뭐예요? 지 앞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자, 돈 1억 빌려줄게. 근데 니 못 갚으면 이 부동산 내가 가져왔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상식을 한번 다시 하시죠. 자, 은행인데 내 돈을 빌려줬어요. 안 갚아요. 그러면 겸해 날리죠. 맞죠? 이게 은행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일반 사람이야. 내가 저당권자 될 수도 있지만 뭐 가등기 담보권자 될 수 있거든. 자, 돈을 빌려주면서 야, 니 돈 못 갚으면 네 부동산 가져간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예약 가등기 예약을 딱 해놓으면서 가등기 딱 해놨다가 변제가 없을 때 무슨 등기 한다고? 본등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근데 바로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법을 만들어놨어. 무슨 법을 만들어놨다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을 만들어놨는데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청산 절차. 그러면 이 청산 절차가 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가져간대. 이거는 판소부터 뒤에 가면 있어요. 자, 6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부터 69페이지. 타이틀에 청산 절차 나오죠? 나옵니까? 또 혹시라도 필기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거기 펴놨어요. 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자, 그러면 청산 절차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야, 내 가져갈 거야. 무슨 통지하라고? 실행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배웁니다. 실행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지를 하고 그리고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준다고? 2개월 청산 기간 줍니다. 자, 2개월 주는 이유가 뭘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몇 개월 준다고? 2개월 주는 거야. 근데 2개월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경과 후에 어떻게 한다고? 지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뭡니까? 가등기에게서 뭐하고 본등기하고 그리고 또 뭘 줘야 됩니까? 자, 보세요. 이 목적물이 10억이야. 1억 빌려줬어.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9억이죠. 그럼 이게 청산금입니다. 이 청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알겠죠? 뭐 선순위 골자가 있으면 거기를 공제한다는 내용 나오는데 그런 거 빼쁘고 나중에 설명하고. 자, 일단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목적물 인도하고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은 무슨 이행이다? 적혀있죠.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작년, 올해가 아니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동시행의 한병권. 오케이? 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뭡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다. 근데 반드시 무슨 절차 거쳐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까? 청산 절차.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런 법을 규정해 놓은 게 뭐라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민사특별법 가면 다시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은행하고 저당권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뭐 한다고요? 돈 안 갚으면 뭐 한다고? 겸해 넣는 게 아니고 지 앞으로 본등기가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요 내용이 뭐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 옛날에 뭐 조폭들이 어떻게 1억 빌려주고 가등기 해놨다가 얘가 돈 갚으러 가니까 뭡니까? 샷다 내려놓고 없어요. 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체죠? 그래서 바로 본등기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조폭들이. 여기 조폭 안 계시죠? 조폭 안 계시죠? 조폭 좀 까도 해요. 맞죠? 자, 조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피해자 우리 서민들이 피해봐 안 봐? 보죠?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가등기 담보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또 뭐가 만드냐면 공탁법을 만들었어요. 공탁법이 뭐야? 안 해봤어요? 몰라요? 공탁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갖고 싶은데 못 갚아. 돈이 있는데. 그럼 뭐 돼요? 법으로 공탁하잖아요. 그 공탁법을 만든 게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 조폭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채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조폭 때문에 만든 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뭐라고? 가담법하고 공탁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뭐 한단 말이에요? 공탁하잖아. 교통사고. 여러분 이제 보통 이 공탁이라는 게 언제 쓰냐면은
교통사고 다니는데 상대편에서 이제 뭐 박아가지고 내가 많이 다쳤는데 합의금 있잖아요. 합의금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탁 걸었잖아. 공탁금 걸잖아요. 그러면 그 공탁금을 찾아가면은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뭡니까 대한항공의 그 땅콩 해양 사건 알죠? 그때 조현아가 뭐 했습니까? 아, 조현아 하면 되나? 저 조현아 합시다. 그냥 모르는데 막 그게 뭐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조현아가 뭡니까 공탁금을 5억 걸었잖아요. 저 사무장이 찾아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그냥. 그 욕심부리다 그냥 가져가면 찾아가지. 내가 같으면 찾아가는데 욕심부리다가 돈을 더 개해내는 사건이 생겼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피해 봤어요 그 사무장이. 피해 본 건 아니지. 돈을 받으니까. 예? 근데 5억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찾아가야죠. 내가 같으면 바로 찾아갑니다. 다시 일하고 안 그렇습니까? 뭐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런가? 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탁법하고 그게 만들어진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변제하고 싶은데 변제를 못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국가가 그 사람 찾아서 돈 갚아준다고. 무슨 말이죠? 국가는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개인 정보 다 갖고 있다니까. 예? 맞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전화해가 야, 니 변제할 게 있다며 그렇게 돈 변제했으니까 찾아가. 안 찾아가도 이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걔들은 찾아가는 게 좋아, 안 찾아가는 게 좋아? 찾아가는 게 좋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게 가등기담보법하고 공탁법입니다. 공탁법 우리 시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공탁법은 법무사 공부하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탁법은 법무사 하는 게 이런 공탁에 관련된 데 또 업무도 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자, 네 번째 특별법에 가면은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 자, 요거는 이제 말 줄여서 한 겁니다. 집합건물 및 소유 및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냥 집합건물법 이렇게 줄여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게 뭐가 많습니까? 아파트 많죠. 아파트 많잖아. 자,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딱 있다. 자, 있을 때 아파트가 딱 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501호. 자, 501호입니다. 501호가 뭐야?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전유 부분이라 합니다. 전유 부분이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고 승강기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뭘 한다고요? 공용 부분이라 합니다. 공용 부분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대지 사용권. 자, 이런 것 등을 배우는 게 뭡니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 집합건물법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501호 소유권을 요 사람이 이제 갑이었는데 병인한테 넘겼다 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따라 넘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따라 넘어간다. 이게 뭐예요? 일체성입니다. 일체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은 등기할까 안 할까?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고 그 앞에 있는 또 나왔던 건데 여기 공용 부분은 좀 포인트입니다.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구조상 공용 부분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어떤 걸까?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구조상 공용 부분.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공용 부분은 등기합니까 안 한다 물어보면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규약상은 반드시 뭡니까? 앞에 뭐가 나온다고? 규약상 공용 부분일 때 나왔거든요. 자,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떤 거냐? 자, 여러분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면은 아파트만 달랑 뭐가 있을 때 한 채가 있을 때 요 101호를 관리실로 노인정으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봤나 보네. 아파트 달랑 한 채 있으면은 거기 이 101호를 공용 부분으로 쓰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규약으로 이걸 공용부로 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는 등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것도 시험의 포인트인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합니다. 근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시험에 공용 부분이 등기를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이게 28, 29 연달아 시험 나왔던 겁니다. 아시죠? 포인트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파트만 있으면 안 되고 아파트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지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거를 다시 그릴게요. 만일 이게 501호가 자, 이 땅을 걸어가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자, 이럴 때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이 대지 사용권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라서 들어가면 돼. 대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대지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대지 사용권이 없다 어떻게 된다고? 나비처럼 날라서 들어가야 돼요. 집에. 알겠습니까? 자,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규약에 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인, 관리단, 그 다음에 재건축, 복구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배운단 말입니다. 어디서 배운다고? 집합건물법에서. 아시겠죠? 그때 가서 한다고요. 지금 안 그래도 머리 이거 더 했다가는 뭐 이것도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명의신탁관입니다. 자, 이거 하면은 다섯 번째 여기로 갈게요. 다섯 번째 명의신탁. 자, 일단 뭐 요거는 요번 시험에 나왔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처벌돼요. 압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무효.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가 있습니다.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자, 전제 조건입니다.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 종중, 문중, 그 다음에 종교재산. 종교재산은 뭡니까? 사찰,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은 뭡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유효. 뭐라고요? 유효. 적읍시다. 유효라고 적어놓고, 뭐가 유효라고요? 명의신탁의 약정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명의신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이건 누가 만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예? 그 자기 대통령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 거 한 개 다 만들어놨잖아요. 맞죠?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건 뭡니까? 실권리자가 명의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명의신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부부끼리 명의신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알죠? 종중도 명의신탁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종원이 돼. 이 종원이 문제가 뭐예요? 종원이 사업하다 망해보니까 막 파라채기 버려가지고 막 칼부림 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종손인데 부동산 넘기줬는데 이 파라채기가지고 난리 나고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예, 뭐 들어봤잖아요. 저쪽에 저 뭡니까? 저 북구에서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정자도 저쪽에 하고 그쪽에, 예, 그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쪽에 문제 많았습니다 그때. 예, 양남 쪽하고 그쪽에도 막 그러니 뭐 종중에서 했는데 종손이 대등기 줬는데 종손이 막 파라제끼가 난리 나고 막, 예, 그 뭐 원수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이 종중이는 뭡니까?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이 많아 안 많아? 지금 법정 사항이 많습니다. 명의신탁에 관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뭐라는 거 알아야 됩니까? 원칙은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 뭐라고?
무효인데 예외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물을 때 요번에 시험 이것도 나왔는데 올해 시험이 나왔었어요. 80번 문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러면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에? 근데 이제 뭐 이의 신청한다고 뭐 해놨는 거 보니까 뭐 예외도 있는데 이 설명 안 해줬다. 예외 설명하는 게 아니야. 원칙은 뭡니까? 좀 그냥 명의신탁 약정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라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외를 할 때는 예외라고 해주면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예요? 무효다. 이게 1번 지문입니다. 80번의 1번 지문. 올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하는 내용인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5번째 배웁니다.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몇 가지를 배운다? 5가지. 뭐 있다 그랬습니까? 한번 복습해 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그다음에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느냐? 그래서 설명 장안하게 했지만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느냐? 6문제입니다. 6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6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보통 이제 여기서 주임법 상임법에서 거의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2문제 나올 때가 많고, 자,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 뭔데? 고정인데 한 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28회 때는요, 명의신탁,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2문제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많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좀. 네?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 근데 이 명의신탁은 중개사법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 한 개 정리해 놓으면은 민법도 끝나고 뭐도 끝납니까? 중개사법이 한 문제 끝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고려됩니다. 그리고 주임법, 상임법도 우리 시험에 나오지만 어디 또 나온다? 중개사법에 또 무조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뭐가 뭐랬습니까? 민법하고 나머지 2차 과목에 겹치는 내용이 많다는 적다. 많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민사특별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펴시면 민법의 의미 법률 관계에 나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줄만 살짝 줄 것이다. 시험 안 나옵니다. 민법이란 사인과 사인이 뭐예요? 요 책이요? 예. 62페이지에 자, 민법의 의 시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줄 예상 끊읍시다. 민법이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구현한 일반법이다. 일반법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민법은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고 얘가 뭐예요? 특별법입니다. 얘만. 얘는 뭐야? 특별하게 더 보호하는 법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하면 체크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양갈로 3번 있습니까? 시험 안 나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시험 안 나온다 그래서 끝에 살짝 줄 곳에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그 밑에 참고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이거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뭐 친족상속법 이런 거 더 있다는 거.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뭡니까? 이런 거 몇 개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되고 참고사항이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자, 밑에 법률 관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자, 법률 관계는 양갈로 3번에만 살짝 줄 끊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권리와 의무를 상하는 민법을 권리 중에서 자, 권리와 의무 중 권리 중심 체계로 취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를 할 수 있다? 권리 관계. 절대 안 나옵니다. 예의상 줄만 꺼놓고. 됐어요? 자, 됐어요. 한번 참고 사항이고, 자, 그 페이지에 시험 나올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 사항을 보시고, 저 같으면요, 그 페이지에 그냥 X 해놓겠습니다. 줄은 끊었지만 복습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복습하지 마라. 개념인데 시험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아시죠? 자, 넘어가서 이제 권리의 변동 나와 있죠. 자, 권리 변동.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어디냐면 권리 변동인데, 요거는 한 장 넘겨 보세요. 다시 한 장 넘겨 보시면 권리 변동의 유형 나옵니까? 여기 별표예요. 자,
64페이지의 별표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3번 나왔는데 2번은 단독 문제 나오고 1번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매년 내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내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예요. 자, 우리 판서로도 2페이지 펴시고, 자, 2페이지 핍니다. 권리 변동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으로 갈 거예요. 권리 변동을 갑니다. 자, 권리 변동으로 갑니다.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별표 한 개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28회 때, 18회 때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24회 때는 시험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리하러 갈게요. 자, 첫 번째, 권리 변동이라는 걸 배우는데, 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권리 변동. 자, 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15분 정도 할 건데 괜찮죠? 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 믿고요. 자, 봅시다.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제일 먼저 여기에 권리의 주체 누굽니까? 요 갑이 누구야? 사람이죠. 민법에서는 갑을병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알겠죠? 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 사람입니다.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겁니까? 여기 물건 아닙니까? 맞나요? 자, 이 물건을, 자, 권리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권리가 뭐 되더라? 변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이 나오는 겁니다. 권리 변동이 정의가 뭐라고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더라.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정의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권리 변동. 그러면 이제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 권리가 어떻게 된다고? 변동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자, 갑에서 을로 바뀌는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 통틀어서 뭐랍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의 이해가 되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네, 권리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인데 권리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발생. 자, 발생부터 봅니다. 발생하는 것은 최초로 취득하는 걸 뭐란다? 원시 취득이 납니다. 원시 취득. 최초에 취득하는 걸 뭐라고? 원시 취득이라고 불러요. 원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최초의 사람은 뭐랍니까? 원시. 그거 안 해. 최초 취득을 뭐란다? 원시 취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해됐죠? 원시 취득이야. 자, 근데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뭐란다? 승계한다 그러잖아. 승계. 맞죠? 이게 뭐란다?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승계 취득. 우리는 이해가 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이 줄어드니까. 자, 이해됐죠? 내가 예를 들면 이거 어떤 겁니까? 원시 취득은 대표적인 게, 갑이 이 건물을 최초로 건물 지었다. 보존 등기 하죠. 맞나? 최초라는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하거든. 건물의 신축은 뭡니까? 무슨 취득이다? 건물의 신축했다. 내가 최초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이전을 받는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설정을 하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져요. 자, 그러면 자, 이때 다 보겠습니다. 자, 이전적 승계 취득은 이전을 받는데 빚도 같이 받아요. 무슨 승계랍니까? 포괄승계. 자,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받지만 빚도 받아 안 받아? 이 받아 보면 알아요. 빚도 같이 받는 거라. 그래서 빚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을 포기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무슨 승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합병됩니다. 합병.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 합병할 때도
그 권리, 근무라고 이런 거 다 받지만 뭐도 받아? 빚도 받잖아. 그래서 인수하는 팀들이 뭐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부채가 얼마인지 다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건설 인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인수팀 들어가가지고 빚이 얼마 있는 거 확인한다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한 5년인가 한 6년인가 7년 전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건설 인수했을 때, 그때 인수팀이 들어가가지고 됩니까? 빚이 얼마 있는 거 확인해 보니까 1,몇백억이 빚이 더 있더란 말이에요. 인수자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무슨 승계니까? 포괄승계니까. 회사의 합병. 됐어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빚도 안 오는 거, 딱 특정된 부분만 오는 거,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매. 그 다음에 증여. 뭐 특정된 부분 바꾸는 거, 교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특정 승계입니다. 특정 승계. 자, 그래서 특정 승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특정 승계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설정적 승계 취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설정을 한다 그럽니다. 설정한다. 자, 어떤 거냐면 용익 물건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용익 물건,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지상권, 뒤가 배웁니다.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용익 물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의 정의가 뭐냐면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무슨 물건이 한다? 용익 물건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하고 저당권. 자,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등기법 할 때 배웁니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걸 뭐랍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판소도 다 필기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보면 돼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갈 건데, 발생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초 취득은 뭐랍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앞에 사람 받으면 승계 취득이라는데,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전은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가 있고, 자, 특정된 부분으로 받는 특정 승계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원시 취득에서는요 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뭡니까? 무주물 선점 나옵니다. 필기되어 있습니까 그게? 네,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 뭐야? 주인 없는 물건을 무주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뭡니까? 낚시하러 가잖아. 낚시 알아요? 도시오브 들어봤어요? 그거 보면 낚시하잖아. 이경규가 낚시하잖아요. 그거 뭐야? 물고기가 뭐야? 무주물이야. 그러면 낚시 낚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라고? 물고기를 원시 취득한단 말이에요. 선점했으니까. 그 선점자의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배웠으니까 도시오브를 보면서 저게 바로 무주물 선점이구나,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회쳐 먹든 회쳐 드시든, 말이 이상하네. 회 먹든 아니면 매운탕 끓여 먹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 내가 최초의 취득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제가 말이 좀 거치게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안 재우려고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 이렇게 됩니다.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을 뭐란다? 무주물인데, 요거는 옆에다가 딱 표시해 놓으시고 동산만 됩니다. 동산만 됩니다. 동산만 돼요. 동산만. 자, 그래서 무주물 선점 또 뭐라고요? 원시 취득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무주물 선점. 뭐 제가 옛날에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무주물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선배들이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 무주물 선점. 자, 신입생 여학생들은 뭐랍니까? 무주물이에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선점해야 돼요. 아시죠? 그럼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무주물이었는데 주인이 없잖아. 선점해서 무슨 취득했다고? 원시 취득.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가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 못 외우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와이프 옛날에 얼마나 내가
쫓아다니겠습니까? 맞죠? 동산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꼬시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맞죠?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맞죠? 동산입니다.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저거 자기 집 앞에 가서 뭐 기다리고 뭐 만나자고 하고 뭐 그랬다 아닙니까? 맞죠? 예.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저 와이프하고 무좀을 선점을 하게 된, 선임이가 원시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MT 갔어요. MT 가서 MT를 갔는데 내가 술을 좀 샜거든요 그때. 봐도 좀 셀 것 같죠. 예, 그래서 자꾸 뭐 덤비는 거야 술을. 그래서 막 먹여붙어요. 그 다음날 뭐 일어나는 거야. 술병이 나가지고 주전에 그때 MT 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가 그 주전에서 넘어가지고 동구까지 가가지고 약사가 갖다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 그 동아리에서 뭐예요? 동아리에서 전부 다 뭐예요? 예? 아예 뭐 할 때마다 뭐가 둘이만 있는 거야. 그냥 만들어 준 거죠 그냥 계속. 예? 우리 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친구들 모임 한다 그러면은 저 선배들 모임 한다 그러면 가잖아요. 가면은 다 없어지고 둘이밖에 없어. 무슨 말 알죠? 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강의할 때도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무좀을 선점. 무슨 취득이다?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알겠죠? 시험 문제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건물의 신축 뒤에 더 있는데 이거 다 못합니다. 지금 요 정도 두 개만 제발 좀 기억합시다. 됐어요? 자,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 뒤에 거 또 뭐가 있어요?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 시험 와 있죠? 자, 그런 것들도 뭐라고요? 원시 취득입니다. 공부 되시면 그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자, 최소한 처음 하신 분들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출지문까지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뭐가 합니까? 이제 변경입니다. 변경. 자,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어요. 주체의 변경. 자, 주체의 변경은 어떻게입니까?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건물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런 것을 뭐합니까? 무슨 변경이 난다? 주체의 변경입니다.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주체 변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용의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양적 변경은 뭐냐? 자, 우리 여기 한 개 더 있는데 첨부가 있는데 첨부도 뭡니까? 원시 취득 중에 한 개인데 첨부 이쪽으로 봅시다. 첨부는 뭐예요? 자, 우리가 첨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첨부 파일은 알아요. 들어나 봤습니까? 첨부 파일은? 첨부 파일이 뭐예요? 붙이는 파일이 첨부 파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첨부 붙이니까 양이 크지 안 크죠? 커지잖아. 그래서 뭐랍니까? 양적 변경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갑이고 갑 소유 동산이고 여기에 을 소유 동산입니다. 붙였어요.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붙였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둘이 싸우면 다툼을 해야 하는 게 무슨 법이다? 민법이에요. 사법상에. 자, 누구 거다? 각 거다. 그래서 법조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주종을 부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할 때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성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법에 그리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중개사 사기 났습니다. 이 둘이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는 네 거 싸울 거 아니야. 법에, 민법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알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법에 그리 되어 있어. 상식이지만.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 붙이면 양이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커지니까 양적 변경이라. 전부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적 변경 들어가는데 질적 변경은 자,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저당권을 설명했었는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땅이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나면
이 은행은 어떻게 된다고? 돈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용 보상금이나 화재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물상대위입니다. 물상대위성입니다. 물상대위성 성질이 있단 말이야. 물상대위가 뭔데? 저당권자는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성질을 뭐랍니까? 물상대위성이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저당권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은행은 대출 잘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지. 해주고 뭐 수용됐다 수용 보상도 가져가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땅도 없고 대출 받아본 적도 없고 수용된 적도 없으니까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 다시. 여러분 땅 갖고 있는데 자 수용이 됐다 그러면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 물상대위성. 그리고 나머지 금액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는 거지. 이게 이런 성질을 뭐란다? 뭐란다? 물상대위성이란다. 이런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란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우리입니다. 이게 무슨 성이다? 물상대위성. 그러면 바뀌었죠. 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무슨 변경이 난다? 질적 변경. 질적 변경에는 물상대위성이 있고 한 개 더 있습니다. 대물변제. 자, 내가 돈을 빌려줬지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뭐예요? 대물변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다는 거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작용의 변경 되어 있습니까?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은행 저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당권에. 자, 이 목적물이 가액이 10억짜리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자, 이게 국민은행이야. 그 다음에 병은행으로부터 돈을 또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2번 저당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뭐라고? 1번 저당이라 부르고 2번 두 번째 있는 걸 2번 저당이라 부른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지만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자, 내가 뭐 했단 말입니까? 변제를 해버렸어. 그럼 요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내용인데 29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피담보채권, 저당권 이제 받는 채권을 변제를 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을 합니다. 그 뒤가 안 배웁니다. 다시. 내가 돈을 변제를 잘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도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야. 합니다. 그러면 소멸했다. 그러면 2번에서 1번으로 얘가 뭡니까? 순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요거 없어졌으니까 올라가죠. 이 순위 승진을 뭐라 한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순위 승진을 무슨 변경이라 한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경까지 했고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자, 우리가 절대적 소멸은 대표적인 게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목적물의 멸실.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한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상풍백화점 들어봤습니까? 상풍백화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소멸은 자,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아까 갑이 을에게 넘겼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권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까 갑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소유권이 소멸하잖아.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의 입장. 갑이 누구냐? 전주입니다.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권리 변동인데 이게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시험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갑니다. 자, 권리 변동이 뭐라 그랬어요? 권리 변동이. 권리의 주체인 누가? 사람이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뭐 되더라? 변경되는데 권리가 어떻게 된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더라. 발생에는 무슨 취득이 있더라? 원시 취득이 있더라. 자, 원시 취득은 두 가지는 안 해도 건물을 신축했을 때. 두 번째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쭉쭉 있는데 그거는 빼고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한단 말이에요. 승계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맞죠?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 설정적 승계 취득인데 이전적 승계 취득은 빚도 같이 받는 뭐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고 대표적인 게 상속이고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 교환 같이 특정된 물건을 넘기는 겁니다. 설정적 승계 취득은 용의물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또 한 개 더 저당권 설정. 설정함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 주체 변경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건 주체 변경이고 내용의 변경은 뭡니까?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첨부가 대표적인 붙이는 양 커지죠. 자, 그다음에 질적 변경은 뭐가 있다고? 물상 대위가 있다. 요건 빼보고 요것만 일단 기억합시다. 물상 대위와 대물 변제가 있는데 물상 대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작용의 변경은 뭐랬습니까? 무슨 승진하는 거? 2번에서 1번으로 순위 승진하는 걸 뭐한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됐죠? 이게 18회 시험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소멸은 뭡니까?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시했을 때 절대 소멸. 상대적 소멸은 갑의 입장에서 상대 소멸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금방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그 문제를 풀면은 바로 맞출 수 있겠죠. 자, 어디를 가냐면은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101페이지. 101페이지까지 예습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책도 오늘 줬기 때문에 안 봤을 거라 믿고 101페이지에 가니까 1번 문제 있습니까? 자, 1번 맞습니까? 1번 지문 찾아.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1번 건물 신축은 원시 취득. 맞네. 2번은 저당 잡았다. 저당권 설정했다 아닙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 취득 맞죠? 3번은 딱 읽어보면 답입니다. 자, 포인트가 뭡니까? 순위 승진이잖아요. 맞죠?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었죠. 그 답이 3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가지고 그 소유권 상실했다. 갑의 입장에 상실했다. 상대적 소멸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상속이잖아. 상속은 무슨 승계? 포괄 승계인데 자, 7번 보세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상속은 무슨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잖아. 근데 어디 안에 있어요? 이전적 승계. 그러면 상속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 해도 맞는 지문입니다. 또 시험에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해도 맞는 질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 그렇게 병행해서 나올 수도 있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18회 때 시험 나왔고요. 28회 때 뭐가 나오냐면은 저당권을 잡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저당권 잡는 거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 했잖아. 맞죠?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정답으로 틀리게 나왔는데 그게 28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저당 잡는 거는 뭐라고요? 저당 잡는 거는 설정적 승계 취득 아까 했잖아. 2번 지문. 맞아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갑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가서 64페이지.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64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하니까 권리 변동의 유형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다시 64페이지 봅니다. 페이지는 맨 밑에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64페이지 가셔가지고 권리 변동의 유형에서 자, 묶어 놓으셔야 돼. 이거 해놨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앞에 묶어서 뭐라고? 발생 적어놓고 묶어서 발생해 놓으시고. 그래서 원시 취득의 종류 나와 있죠 밑에. 자, 두 번째 줄 가면은 예컨대 건물을 신축하며 나와 있잖아. 하면 나와 있죠. 건물의 신축이 뭐라고요? 원시 취득입니다. 거기다 한 개 더 적어 놓읍시다.
뭐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자, 그 다음에 밑에 갔어요. 승계취득 나옵니까? 자,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 자, 이전적 승계에는 뭐가 있다고?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앞에 묶어 놓으면 돼요. 책 찾았습니까? 승계취득에서는 이전적 승계취득 옆에다가, 자, 밑에 가니까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돼 있네. 묶어 놓으시고. 자,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취득은 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까 요거 적어놓읍시다.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적어놓습니다. 설정적 승계취득은 뭐예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래서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거 설정적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권리의 변경으로 합니다. 변경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여기 있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다 묶어놨죠. 64페이지에 권리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다음 페이지 가서 작용의 변경. 그 세 가지를 뭡니까? 변경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내용의 변경에서는 좀 아셔야 될 게, 내용의 변경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밑에 가서, 자, 첫 번째 줄에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눠진다고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그거 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가서 이제 작용의 변경은, 자,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안에 내용 설명했어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가 2순위가 순위가 승진하는 거 있죠. 순위 승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작용의 변경이라지. 이를 순위의 승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돼 있잖아요. 찾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책에다 다 줄 꽂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줄 딱딱 꺼내야 돼요. 볼펜으로 딱 하든지 혈관펜에 넣든지. 그래야 뭡니까? 책 읽을 때도 됩니까? 그 포인트를 보고 가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뭡니까? 기본서 나오면 자, 어디 현관펜 하세요? 줄 끄세요. 이렇게 딱 합니다. 왜? 책에 전부 다 줄 끄거든. 우리 알잖아. 옛날에 뭐 책 같은 거 뭐 그냥 대강 읽는다고 그냥 줄 쭉 끊었습니다. 어디가 중요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다 왜 그냥 다시 봐주는데 어디 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그 복습할 때 그 포인트만 봐도 안에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65페이지 권리의 소멸에서 절대적 소멸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상대적 소멸이 있다. 자, 밑에 첫 번째 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찾았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목적물 멸실될 때 절대적 소멸이라고. 상대적 소멸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구권리자로부터 이탈하여 신권리자에게 이전됐을 때 구권리자 입장에서 찾았습니까? 구가 누구야? 전주인 입장에서. 오케이? 자, 됐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 줄 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쉬었다가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배울 겁니다.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쉽니다.